안녕하세요. PTC 반갑습니다. 김자입니다. 예, 와파 허환호입니다. 네, 오늘 그 제형아빠로 유명하신 와파의 허한호 대표님 모시고 크레오 8.0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크레오 4.0 또는 3.0 심지어 2.0 이런 아주 예전 버전들을 쓰고 있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3.0에서부터 크레오 7.0까지에 대한 기능을 제가 15분간 짧게 요약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화로 대표님께 순서를 넘겨서 크레오 8.0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마무리로 업그레이드 가이드를 제가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크레오 로드맵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7.0까지에 대한 기능과 그리고 8.0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짧게 요약을 해서 기본 기능들에 대한 개선점들 드립니다. 뭐 각 버전마다 기능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가지인데 그 중에 제가 8개만 일단 모아 왔습니다. 요거는 크레오를 띄워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스케치를 할 때 앞에 단면을 잘라보기 임시적으로 잘라보는 기능이 생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한다고 쳤을 때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요 버튼을 누르면 임시적으로 숨겨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고 마우스 드래그 영역 선택, 뭐 3.0 쓰시는 분들은 아주 불편한 점이 하나 있는데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부품들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좀 개선이 된 부분이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 박스에 들어오는 것들이 선택이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 걸치는 것들이 선택이 됩니다. 스케치 영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우스 필터 쪽을 가보면 스케치 리전이라는 것이 크레오 7.0에 들어왔는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스케치만 잘 그려 놓으면 영역을 선택을 해서 익스트루드를 할 수가 있고 하나의 스케치로 이제 익스트루드를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모델링 하는 시간이 아주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참조 기능도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스케치를 할 때에 예전에는 뭐 스케치를 할 때 이런 레퍼런스를 수동으로 많이 잡아 줬었어야 됐는데 요즘은 크레오 7.0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참조 기능이 있어서 뭐 데이텀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지오메트리에 자동으로 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리고 미니 툴바는 아까 전에 제가 지금까지 작업할 때도 잠깐 보였었는데 클릭을 할 때 마우스 클릭한 위치 근처에 이런 미니 툴바가 생깁니다. 요거를 통해서 굳이 그 도구를 여기 그 위에 대시보드를 가서 찾을 필요가 없이 클릭한 위치에서 원하는 작업들을 바로바로 빨리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서 사용자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도구를 요 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모델에 집중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클릭하냐에 따라서 이 툴들이 그거에 알맞은 도구들만 보이게 되고 심지어 필요하다면은 이 미니 툴바의 구성을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밀어내기 방향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도 있는데요. 스케치를 가지고 밀어내기를 할 때 옵션 2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기를 할 수 있었고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밀어내기를 할 수가 있어서 스케치 단면만 잘 그려 놓으면 이런
모델링 과정이 좀 쉽고 빨라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구배 기능 개선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요 면에 구배 각을 줘야 될 때는 여기 있는 옆에 붙어 있는 이런 피처들이나 라운드, 여기 있는 라운드, 뭐 바닥에 있는 라운드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고 구배를 적용한 다음에 다시 라운드를 적용하고 다른 피처들을 붙여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굳이 삭제할 필요 없이 그대로 구배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스텝 파일을 가져와서도 구배를 적용할 수가 있고, 기존의 구배 각도가 있는 상태에서도 재구배를 할 수가 있어서 사용성이 꽤 많이 향상이 된 부분입니다. 퍼포먼스 개선된 부분, 모델을 불러올 때 예전에 그 대용량 모델을 불러올 때는 뭐 경량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4.0에서는 이제 오토매틱 레프레젠테이션, 오픈 오토매틱이라는 게 생겨서 다른 모델을 열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노우모빌을 열 때 그냥 오픈이 아니라 이 화살표를 내려서 오픈 오토매틱으로 열게 되면, 이게 예전에 경량화 표현 같이 좀 가볍게 메모리를 좀 덜 차지하면서 모델이 오픈이 됩니다. 예전에 대용량 모델을 열 때 몇 분에서 몇십 분 걸릴 때도 있었는데, 이 옵션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좀 빠른 속도로 오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부가 설명 드리자면, 각 파트들을 들어가 보면 이 밑에 피처 정보들이 전혀 로딩이 되지 않고,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 대한 작업이 끝나고 이제 어셈블리나 뭐 다른 파트의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요것들이 나중에 자동으로 메모리 상에서 이제 세션에서 이제 빠지게 돼서 좀 효율적으로 메모리 관리도 하고, 그리고 모델을 좀 더 가볍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점들이었고요. 이거 외에 좀 별도의 모듈로 출시된 기능들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작년부터 PTC와 엔시스가 파트너십을 맺고 엔시스의 해석 솔루션들이 크레오에 인베디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두 가지 기능이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라는 기능이 있고, 컨셉 설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컨셉을 이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전에 크레오 시뮬레이트가 그 다양한 컨셉의 검토보다는 좀 정확한 검증 용도였다면, 요거와 별개로 엔시스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컨셉 설계할 때는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로 검증을 해 나가고, 그리고 그 컨셉 설계가 끝나고 상세 설계까지 끝난 단계에서는 이제 엔시스 시뮬레이션으로 조금 정확한 검증을 해서 이 시뮬레이션 중심의 설계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컨셉이 되겠고요.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해석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된 시점에 여기서 모델링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립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해석 결과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립을 어디다 세울지, 또는 립이 아니라 뭐 다른 모델링 그러니까 설계 변경상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이런 그 처짐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설계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 해석뿐만 아니라 열 전달 해석, 모달 해석, 그리고 CFD 해석까지 가능하니까요. 요 자료를 나중에 받게 되시면 또는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내드려서 여기 제가 이제 첨부해 놓은 그 데모 영상들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방문이나 별도의 웨비나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라이브 말고 엔시스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정확한 검증 용도이기 때문에 메시를 짜고 해석을 하는 솔루션이고, 요거는 뭐 어셈블리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기존의 크레오 시뮬레이트와의 버금가는 정확한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는 컨셉 설계할 때 이제 설계 방향성을 좀 검증하는 용도로 보셔야 되고, NC 시뮬레이션은 좀 상세 설계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제품을 실제 생산하기 전에 이제 완전 검증을 하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도 지금 많은 업체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요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AI나 뭐 클라우드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자동화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아주 그 기존의 설계팀보다는 뭐 설계 업무 혁신 또는 뭐 설계 자동화 이런 팀에서 지금 많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관심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요거 또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AR 디자인 쉐어 기능도 꽤 쓸만한데요. 크레오 상에서 모델링이 완료됐을 때 이제 뭐 유관 부서나 또는 뭐 해외에 있는 뭐 팀원분들께 모델을 잠깐 공유를 할 때, 예전 같으면은 뭐 PBZ로 저장을 하거나 스텝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AR로 바로 보내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왜 그 도구에서 AR, 요건 4.0부터 지원하는 기능이고요. AR 도구에서 이제 바닥면, 제품이 바닥에 놓이는 거는 이제 바닥면을 지정하면 되고, 뭐 벽에 부착된 거는 뭐 벽면을 지정해서 요거를 PTC 서버 공간으로 퍼블리시를 합니다. 퍼블리시를 하면은 뭐 크레오 뷰 같이 이 모델이 모델 트리 히스토리가 다 없어지면서 경량화된 모델이 이제 PTC 서버 공간으로 퍼블리시가 되는 거고요. 웹 브라우저 상에서 그 모델을 받을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이제 보내게 되면 이 세션을 받은 사람은 모바일이나 태블릿이나 뭐 홀로렌즈 같은 AR 기기에서 이메일 링크를 열어서 그 뷰포리아 뷰라는 앱을 통해서 이 모델을 이제 증강화해서 모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파트의 뭐 섹션을 볼 수가 있고, 뭐 껍데기를 잠깐 숨기기 위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멀티 바디 모델링도 꽤 괜찮은 기능이라서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티 바디 기능은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다양한데, 그 중에 그냥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오토바이의 그 퓰캡을 조립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요 퓰캡 그 파트입니다. 파트에 회색 바디를, 별도의 바디를 이제 하나 모델링을 해놨고, 요거를 조립할 때 보시면 모든 바디를 가지고 오되, 지금 3개의 바디가 이제 지금 현재 그 퓰탱크, 오토바이 퓰탱크에 조립이 됐고, 아까 전에 회색으로 보였던 요 겉에 있는 요 바디를 가지고 퓰탱크 부분을 그 불리언 오퍼레이션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약간 복잡할 수 있는, 실제로 수동으로 모델링 하면은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요런 그 형상을 이제 모델링이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다시 퓰캡 바디들을 잠깐 감췄던 거를 다시 보이기를 하면은 이런 오토바이의 그 퓰캡 모델링을 뭐 아주 빠르게 모델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요 퓰캡을 뭐 다른 퓰탱크에도 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멀티바디 모델링은 뭐 톱다운 또는 버텀업 디자인과 솔직히 뭐 좀 다른 설계 방법론을 제안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그 PTC 웹사이트에
한 글을 번역을 해놨으니 이 자료를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레오 오늘의 주제는 크레오 8.0이기 때문에 그 7.0까지의 기능 요약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화환호 대표님께 세션을 넘겨서 크레오 8.0에 대한 그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PTC와 디모아의 파트너사로 있는 와파 허환호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크레오 8.0의 그 핵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핵심 기능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파트 어셈블리, 드로잉, 시트 메탈 이 정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이제 주로 라이브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은 가능하면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레오가 버전업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쉬워지고 있죠. 여러 가지로 쉬워지고 있는데 8.0의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기준면에 쉐이딩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거기에 그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바디나 아니면 컴포넌트의 투명도를 좀 쉽게 주어서 그 구조를 좀 쉽게 알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기능 향상이 좀 있었고요. 처음에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큰 외곽에 대해서 이제 바운드리 서피스라든지 아니면 스윕 같은 걸로 이제 형상을 만드는데 그게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뭐 트림도 되고 머지도 될 것이고 그리고 세부 설계를 해 나가다 보면 원래 있는 형상이 이제 좀 변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재사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좀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모델링 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서피스 작업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디도 상당히 중요한데 서피스가 모델링 그 모델 트리상에 중간중간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그룹으로 묶는다거나 그런 작업을 하는데 여전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모델 트리가 아니라 설계 트리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름의 어떤 폴더들을 만들고 거기에 중요한 그 바디라든지 퀼트 같은 것들, 서피스 같은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정하는 거는 크레오의 그 모델링 순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크레오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조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좀 잘 안 되던 부분인데 한 개의 구멍 피처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크레오가 2.0일 때 우리가 유연한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크레오 1.0까지는 사실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수정 작업이 가능했었죠. 그리고 크레오 3.0까지는 우리가 단순화 표현에서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형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설계자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디파인을 써야만 됐습니다. 3.0을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기억에는 이제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기대한 것만큼 약간 좀 퍼포먼스 향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크레오 4.0에는 이제 자동 표현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이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라지 어셈블리를 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지원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자동 표현으로 데이터를 열어도 이게 간섭 체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성치 검사도 할 수 있고, 외부 형상 복사라든지 뭐 외부 슈링크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의 그 멀티바디 기능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시던 그 모델링 방법론, 뭐 탑다운 설계 방법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방법론을 조금 변경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라이브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새로운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작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히나 구매품 같은 거를 관리할 때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모터면 모터 한 개가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밴드에서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는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거를 한 개의 데이터로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 과정이 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전체나 아니면 일부분을 그 어셈블리에 포함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크리오는 그 조립되어 있는 컴포넌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립되었는지, 어떤 컴포넌트인지 그런 정보만 가지고 있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 정보를 전부 다 이제 어셈블리에 포함시켜 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BD 쪽하고 도면 쪽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그 3차원상에서 어떤 그 주석을 넣거나 아니면 2차원상에서 도면 작업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종류의 그 심볼이 필요합니다. 근데 심볼을 한 폴더에 넣다 보면 속도도 많이 느리고 그 다음에 각각이 무슨 어떤 형상인지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아니면 뭐 옆에다가 출력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딱 만들어 놓고요. 그게 미리 보기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뭐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원 CAD 기반의 이제 2차원 2D 도면을 만들 때 우리가 뭐 도면을 만드는 것은 별로 뭐 어렵지가 않죠. 근데 문제가 3차원의 형상이 없는 그 형상을 도면에 배치하려고 하면, 도면에다가 표현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라이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띄워보겠는데요. 이 데이터는 그냥 뭐 마스터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켈레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작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델 트리와 레이어 트리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좀 번거롭죠, 그죠? 그리고 이제 레이어 트리를 별도의 창으로 띄울 수도 있지만 그거를 특정한 위치에 고정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레이어 트리가 바로 모델 트리 안에 들어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우리가 뭐 아래쪽에 배치한다거나 뭐 위쪽에 배치한다거나 작업성에 따라서 원하는 위치에다 바로바로 이제 배치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피스 작업, 그 다음에 뭐 그 바디 작업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여기 설계 항목에 따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폴더 구조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별도의 이제 트리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새로운 어떤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서피스들은 자동으로 여기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파팅 서피스를 이제 제가 만든 그 폴더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 자체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또 이렇게 넣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구조라든지 순서는 크리오의 모델링 순서라든지 아니면 그 참조와 관계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그 바디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바디가 이제 바디에 대한 어떤 그 스케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케치를 위쪽에 있는 이면까지 좀 그 참조를 해서 형상을 만들고 싶은데 이미 그 원래 있던 형상이 이제 변형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이제 그 찾아가지고 예전의 경우는 여기서 롤백이나 인서트 모드를 넣어가지고 형상을 복사하고 다시 현재 작업하는 상태로 이제 돌아오고 이런 작업을 많이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작업 위치에도 관계가 없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서피스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바운드리 서피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바운드리 서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을 해서 아, 지금 이제 외곽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서피스가 있는데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이게 왜곡되어 있지만 그거를 현재 그 만든 그 시점에서 서피스를 하나 바로 이제 복사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은 저 아래쪽에서 하고 있지만 위쪽에 거기에 지금 서피스가 하나 지금 복사가 되었고요. 반대쪽도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대칭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서피스를 묶어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스케치를 가지고 형상을 좀 만들어 보겠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인 그 옵션 부분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옵션들을 다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형상을 만든 그 서피스를 참조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는데, 약간 그 돌출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돌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방향도 적당한 그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버튼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러한 그 피처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라운드 작업을 조금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할 때 마스터 기법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스켈레톤을 사용하든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포인트라든지 커브라든지 서피스를 가지고 작업을 끝내죠. 그 솔리드까지 작업을 잘 하지 않는데 그게 뭐 형상을 일부분만 좀 재사용한다거나 뭐 다운다거나 아니면 뭐 시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보통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멀티바디가 지원되기 때문에 마스터 모델이라든지 뭐 스켈레톤 같은 부분들도 솔리드까지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파트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바디가 있는데, 여기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이 그 바디를 가지고 실제 부품을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지금 솔리드로 지금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지금 작업이 되었고, 여기에다가 뭐 제가 뭐 추가적인 뭐 쉘을 판다거나 등의 작업을 통해서 상세 설계를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었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버튼을 한번 숨겨보면, 버튼에 대한 외곽은 이제 정의가 끝났는데, 버튼이 들어갈 그 탑커버 쪽에 지금 이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탑커버 쪽을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에 있는 이 형상 전체를 그냥 간단하게 복사를 하고, 이거를 약간 이제 옵셋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 0.2mm 정도, 이 정도의 그 갭이 있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깎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 약간의 지금 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부분을 좀 숨겨보면 탑커버가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모델 또는 스켈레톤에서 작업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오에서 이제 그 커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조합하면 10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방법은 두 지점 간의 어떤 그 최단 경로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았을 때 이게 직선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최단 경로로 추출된 최단 경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이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제가 뭐 UDF를 만들어 놨는데, 이 커브에다가 새로운 바디로 제가 형상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원래 있던 형상을 잠깐 좀 숨겨버리고 다른 형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지금 다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회피해서 그 경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그냥 드래그를 해보면 이런 형태로 값이 이제 경로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 생성될 형상이 아까 있는 이 튜브 같은 또는 뭐 케이블 같은 여기에 바로 포함되도록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잠깐 숨겨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의 어떤 결과물을 추출할 수 있는 거고, 뭐 여기다가 우리가 뭐 쉘이라든지 그런 작업도 해서 원하는 형상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쉘 작업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쉘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서피스가 옵셋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크죠. 그래서 모델링을 잘했냐 못했냐 이런 뭐 이슈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쉘이 이제 원하는 두께만큼 안 되면
값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부 형상을 좀 이렇게 약간은 부정확하게 작업을 해버리거나 뭐 그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정 안 되면 이제 외부의 형상을 만든 그 공수를 그대로 그 투입을 해서 이제 내부 형상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형상에 대해서 제가 쉘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는데, 저는 한 10mm 정도 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쉘을 해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군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문제가 있고, 형상을 보니까 지금 그 형상들이 서로 겹쳐가지고 작업이 안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이제 바디가 한 개로 있는데요. 이 바디 자체를 이제 두 개로 쪼개버리겠습니다. 쪼개버리고, 자, 두 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 바디에 대해서만 뭐 쉘 작업을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쉘 작업을 했고요. 쉘 작업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이 두 개를 또 하나의 이제 바디로 또 합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이런 작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부품을 하나 이뤘는데요. 현재 이 데이터가 크리오에서 모델링을 한 것이지만 이게 IGS나 스텝으로 가져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캐드 데이터를 캐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크리오에서는 웬만한 메이저 캐드들의 데이터는 변환 없이 다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측면에 보니까 9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9배가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도에 9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9배가 들어가 있다면 9배를 없애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9배 값을 수정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뭐 9배가 없다면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형상의 끝에 이제 라운드라든지 못딱이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좀 달라지죠. 자, 근데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9배 작업을 한번 해보겠는데, 보시면 이제 그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9배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라운드를 인식하는 거죠. 라운드를 인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라운드를 인식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9배를 바꾸면 거기 따라서 라운드가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설계 변경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제가 일단은 9배 값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스케치를 해놓았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스케치에 들어가서 좀 따내었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 아주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영역을 선택해서 바로 그냥 밀어내기를 해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와 여기도 제가 선택해서 일정한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이게 왼쪽에도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뭐 복사를 하겠죠. 그죠? 복사를 이렇게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지금 복사된 여기에 그 영향을 받는 그러한 작업들이 또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도 이제 뭔가 설계 변경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뭐 라운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여기도 뭐 라운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뭐 라운드를 좀 작업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라는 겁니다. 반대쪽에. 그래서 단순히 형상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형상을 일부를 빼야 될 때도 있을 거고, 형상이 이제 급격하게 바뀌어야 될 때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도 최신 버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뺄 거냐, 어떤 걸 추가할 거냐 이렇게만 선택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품하고 형합이 될 그런 부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단품입니다. 그죠? 단품인데 여기에 어떻게 조립이 될 것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 제가 외부에 있는 그 접시머리 나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와 뭐 여기를 좀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개의 바디로 들어왔고요. 이러한 바디 자체도 간단하게 이제 패턴을 시켜버릴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탑다운 설계를 할 때 퍼블리시 지오메트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퍼블리시 지오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이제 그 바닥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떤 조립 조건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다 바닥글에 넣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어퍼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했던 바텀 쪽에 있는 형상을 한번 가져와 보겠는데, 자,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설계 변경이 발생한 거죠. 발생이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체크를 해보니까 15도만큼 지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처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좀 그러니까 모델링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뭐 1시간 안에 끝내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일에 이제 크리오에서 모델링 한 게 아니라 IGS나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캐드에서 데이터를 받은 것이라면 간단한 그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그때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해결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이 제품 자체를 두 개의 바디로 그냥 나눠버리겠습니다. 자, 두 개의 바디로 나눠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바디만 선택을 해서 이거를 좀 이동을 시키겠는데, 아까 15도만큼 틀어졌으니까 왼쪽에 있는 바디를 15도만큼 돌려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바디도 간단하게 15도만큼 돌려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바디가 있으니까 여기가 뭐 그 엣지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둘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간단히 두 개를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이 되었고, 위쪽에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지워버리면 자동으로 형상이 다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15도가 지금 틀어져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금 위쪽에 있는 이 형상과 이 형상은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왼쪽에 있는 이 돌기 부분이 만일에 그 15도만큼 회전하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거의 방향으로 15도만큼 돌려서 얘는 회전되지 않게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크리오 교육을 하거나 이제 기술 지원하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크리오는 왜 한 개의 구멍 피처에 한 개의 구멍만 뚫을 수 있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보통 특히나 그 다른 캐드를 사용하신 분들이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이 크리오 8.0에서 상당히 이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커브라든지 아니면 그 홀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끝점에 이제 점을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이러한 부분을 배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구멍이 생성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끝점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제 중간점, 미드 포인트에도 이런 구멍을 또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쪽에 가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ISO 같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사에서 필요한 형태로 이런 카운터바라든지 카운터 싱크바 같은 뭐 이러한 표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경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단순 구멍에서만 이제 지원했었죠. 근데 지금은 단순 구멍뿐만 아니라 표준 구멍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 구멍의 개수가 수십 개일 때는 별 차이 안 나겠지만 1000개를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기존 방법에 비해서 수십 배 빠른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용 나사 같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관용 나사 같은 부분들도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을 정해서 형상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값을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드릴 구멍을 제가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지금 이게 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인서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부품 상태지만 마치 어셈블리처럼 이제 제가 조립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를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패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부품 상태이지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형합성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간섭을 해결해야 되니까 형합성 체크가 되었으니까 일단은 구멍을 한번 제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스케치를 제가 좀 가져와서 작업을 하겠고요. 자, 해결은 되었는데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모델을 피처를 바꿔버리니까 여기에 참조 오류가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모델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돌기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깎여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빼버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뺀 부분도 간단하게 이제 그냥 패턴을 해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디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바디들에 대해서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색깔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제 설계가 끝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그 투명도를 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도를 굉장히 쉽게 줄 수 있고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어셈블리랑 그 다음에 용접 쪽, 이쪽 구매품 관리 쪽 이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속 피처라든지 아니면 그 유인한 컴포넌트라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 원본하고 다르게 이제 치수라든지 피처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작업들이 몇 개나 지금 바꾸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4개 바뀌었고 피처가 2개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면 이 데이터도 당연히 파트입니다. 파트 부품인데 여기서도 이제 멀티바디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보험을 바로 추출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보험 자체는 이제 3D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도면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용접을 해보겠는데 자, 여기와 여기에 제가 필렛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할 때 이제는 자동으로 비더가 그 솔리드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형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어떤 용접봉을 쓸 거냐 아니면 어떤 그 용접 프로세서를 적용할 거냐 그런 것들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접을 하나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용접 기호라든지 형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 다음에 용접에 대해서 어떤 물성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번에는 이제 어떤 용접을 할 거냐면 비드가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비드가 이제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용접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고 얼마나 떨어질 거냐 그 다음에 끝단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어셈블리에 그 감속기를 하나 조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감속기라고 하는 부품 하나만 필요한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립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품이 지금 몇 개인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그 브라켓 빼고 247개나 됩니다. 굉장히 이제 관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PDM을 쓰지 않으면 서치 패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부품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PDM을 쓴다 하더라도 실수로 체크인 한번 해버리면 문제가 좀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어셈블리 전체를 한 개의 어셈블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만 선택을 해서 그거를 또 어셈블리에 포함을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를 다 어셈블리 포함을 시켜버리면 한 개의 그 ASM 파일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일반 부품으로 다 추출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서도 이게 전체 파트리스트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일부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한 개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지금 두 가지가 남았는데, 시트 메탈 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벽을 만들 때 보면 보통은 이제 플랫이나 플랜지를 사용하는데, 플랫의 경우에는 한 개의 엣지만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여러 개의 엣지를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 각도를 변경해 본다거나 아니면 뭐 길이를 바꾸어 본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바로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엣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제공되는데, 뭐 이런 옵션을 제공해서 원래의 설계에 있던 그 엣지를 맞추게 그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엣지도 벽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이전 버전에서는 보통은 이제 플랜지를 사용했었죠. 플랜지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도 다 플랫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랜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연결되어 있는 그 벽만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떨어져 있는 것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접 컷 같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꿀 거냐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옵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작업을 끝을 내었고요. 고객분들 중에서 그 시트 메탈을 잘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사용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해서 못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전제 조건이 모든 형상의 두께가 똑같아야 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보면 여기에 그 너트를 용접을 해 놓았죠. 그래서 반대쪽에다가 너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와 여기를 좀 조립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끝냈는데, 이런 형상을 구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밴딩, 언밴딩 되었을 때도 따라가게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다리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여기를 확인을 해 보니까 20mm 정도 지금 보니까 그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설계를 수정하셔도 되지만, 수정하는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이런 그 판금 쪽에서도 우리가 그 유연한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모델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2D 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차원 MBD라든지 아니면 2D 쪽을 잘 사용하려고 하면 그 심볼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 심볼을 우리가 쓰는데 좀 제약 조건이 많았었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구분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갤러리가 바로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형상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 여기서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그 우리가 심볼을 선택했으면 그 심볼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 거냐, 어떤 항목을 바꿀 거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이제 심볼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그 3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도면이 아니라 그냥 DXF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연관 조건도 없고 그냥 라인과 선으로, 그러니까 라인과 서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뷰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뷰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지금은 단순한 게 아니라 투영으로 되어 있는데 정면도에서 이렇게 투영이 됐을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당연히 또 정면도에서 투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렬을 시켜 놓으면 뭐 당연히 정면도가 바뀌면 측면도와 평면도가 바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개념에서 들어왔냐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 연구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기간제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른 캐드를 사용하다가 크리오로 캐드를 바꾸게 되면 3차원 데이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IGS나 스텝으로 또는 파라솔리드로 바꾸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해당 캐드의 데이터를 바로 이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캐드에서 쓰고 있던 도면도 뭐 DXF라든지 DWG 데이터로 변환해서 우리가 또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오의 3차원 데이터가 있고 크리오의 2D 데이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변환된 3차원 데이터와 2차원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버전일 때는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주는 그 모듈을 별도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기간제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그 기본 모듈에서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능의 일부가 지금 여기에 기본 UI에 지금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그 리브가 하나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형상 없는 상태에서 2차원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상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전 버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다가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고, 우리가 도면을 만들다 보면 특히나 그 2차원 그 중심선을 그려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게 축이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축이 없는 경우에도 그냥 간단하게 보시는 것처럼 뭐 중심선 인식을 해서 이렇게 중심선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필요하니까 여기 선택해서 뭐 대칭시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선이 좀 가느니까 이런 것들 회사 표준의 어떤 선으로 바로 변경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중심선의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2D 캐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3차원 캐드에서도 2D 캐드처럼 우리가 여기서 또 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차피 도면 그리는 게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서로 뷰끼리 이제 우리가 투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투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지금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상을 다 만들었고, 여기도 선의 유형을 회사 표준의 선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 선의 종류를 조금 잘못 지정을 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만일에 여기서 이제 완전히 2D 데이터이지만 이 뷰의 어떤 우리가 스케일을 바꾼다고 한다면 거기 따라서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같이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치수 같은 것들도 같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을 마치겠고요. 김 차장님께서 계속. 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업그레이드 지금까지 보신 기능들로 이제 좀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몇 가지 드리자면요.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기술 지원 저희 PTC 또는 뭐 와파 허 대표님께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PTC 기술 지원 포탈 또는 전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도움말 그리고 PTC 유니버시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용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혹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PTC 기술 지원은 이제 서비스 구독 고객들, 그러니까 계약이 현재 진행 중인 고객들한테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일단 전화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는 e서포트 포탈 사이트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면 이 링크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PTC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PTC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 PTC 뭐 기술 지원 자료들도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검색을 했을 때 잘 안 되면 물론 다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이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면은 여기서 지원 케이스 오픈하기를 누르면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서 크레오 파라메트릭이라는 제품으로 또는 뭐 윈치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윈치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사용하시는 버전을 선택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기술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지금 크레오 5.0, 6.0까지는 기술 지원이 5.0까지는 기술 지원이 현재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선택을 해서 기술 지원 케이스를 오픈하게 되면은 오픈이 안 될 거고요. 그러면서 필수로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먼저 진행한 후에 기술 문의가 있을 때는 여기서 7.0 사용하고 계신 버전을 고르시고, 여기서 그냥 한글로 예를 들어서 섹션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문의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한글로 적으셔가지고 넥스트로 눌러서 문의를 해주시면 하루 내, 뭐 2시간 내로 연락을, 뭐 계약 여부에 따라서 하루 또는 2시간 내로 연락을 전화나 또는 그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이 기술 지원 포탈을 좀 활용하시면은 좀 많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움말 센터가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 크레오, 뭐 저희 PTC 제품의 버전별로 여기 도움말 센터 포탈인데,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제품을 들어가면 버전별로 이제 도움말이 제공이 되고, 예를 들어서 8.0에 크레오 8.0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뭐 도움말은 뭐 일반적인 거고 자습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오를 한동안 사용을 안 하셨던 분들은 요 초보자 자습서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멀티바디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좀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요 자습서에 들어가면 이런 영상도 붙어 있고, 이 연습하기에 들어가면 샘플 모델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 또는 8.0 도움말 자료이기 때문에 요 모델을 열어서 활용을 하려면 일단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TC 유니버시티라는 것도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TC 유니버시티는 유료 서비스고요. 구독 형태가 되면서 크레오 한 카피당 이제 2개 유저 아이디가 이제 같이 제공이 되는데, 여기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습서가 제공이 되고, 아까 헬프에 있던 그 튜토리얼보다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비디오 이런 것도 조금 더 상세하게 제공이 되며, 뭐 스텝 이렇게 단계별로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랩 또는 데모 파일들도 같이 제공이 되고요. 이런 게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크레오 러닝 커넥터라는 기능이 크레오에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 크레오를 실행하고 오른쪽 상단에 이 러닝 커넥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런 작은 창이 하나 뜨면서, 제가 지금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지금 브라우저 타입이 약간 꼬여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헬프와 그 PTC 유니버시티 그리고 기술 지원 케이스들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파트 모델링을 할 때 조금 사용하기에 익숙치 않은 기능을 이제 실행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뭐 로테이셔널 블렌드 이런 기능을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그 세 군데에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지금은 약간 브라우저가 꽂혀 있어서 검색을 못 하는데, 또 이 기능도 꽤 유용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오프라인 교육도 PTC나 뭐 와파나 뭐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레오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교육이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나가는 설문조사에, 오늘 그 환호 대표님과 같이, 말씀드린, 새로운 기능에 대한, 것들의 이제 문의사항이나 또는 추가 방문이나 뭐, 좀 더 상세한 설명이나 아니면 교육 같은 문의가 있으시면 설문조사에 해당 내용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 자리, 장시간, 소중한 내용들 공유해 주신 환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